자, 자본 스탁의 로우 오브 모션을 캐피탈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자본 축적을 이제 캐피탈 어큐뮬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자본 축적의 이제 운동 법칙 로우 오브 모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K에 대해서만 우리가 K의 함수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K로만.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우리 네 번째 식이었습니다. 뭐 1번 식이 생산함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이 리소스 컨스트레인트였고, 세 번째 식이 그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요. 세 번째 식이 바로 i는 sy, 얘가 세 번째 식이고, 얘가 첫 번째 식이었고요. 얘가 네 번째 식이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요. 볼까요? 여기에서 1, 2, 3, 4 우리가 2번은 보지 않고 2번은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자, 먼저 생산함수를 이제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의 의미가 뭐냐면 생산한 것, 1인당 GDP, 1인당 생산량, 1인당 철근 생산량의 S만큼을 마인랜드는 투자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인당 투자는 S 곱하기 생산한 거, A의 K의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바로 이게 1인당 투자가 되겠죠. 자, 1인당 투자가 이제 투자를 우리가 K로 표현한 거예요. S는 뭐 0.2, 0.3 이런 값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인당 투자가 K의 함수로 표현이 되었고, 자, 이제 이 I를 어디에 대입하냐면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 프라임 마이너스 K는 이제 한 기간 동안 자본 스탁의 증가분, 변화분은 뭐와 같냐면 1인당 투자, 바로 얘죠. I 마이너스 감가상각.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을 보시면 K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 뭐 파라미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S는 투자율, 어떤 값을 갖는 것이고요. 주어진 값이고, A 생산성 주어진 값입니다. 델타 감가상각률 우리가 보통 10%, 0.1 이런 값을 쓸 거예요. 그러면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 로우 오브 모션은 순수하게 K의 함수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여러분 수학에서 이런 함수를, 이런 식을, 방정식을 차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차분 방정식.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차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메리컬 example이고요. 생산함수는 y는 k의 3분의 1승, 그래서 생산성 a는 1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투자율은 0.5, 되게 높은 값입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0.5란 값을 쓴 거고요. 감가상각률은 통상적으로 10%. 그래서 우리가 S는 0.5라고 하고요. A는 1, 델타는 0.1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 축적의 로우 오브 모션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있는 K를 오른쪽에 써준 거예요. 왼쪽에 이렇게 넘겨도 되고 마이너스 K 해도 되고 오른쪽에 플러스 K 해도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식이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 로우 오브 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만 가지고는 K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K의 최초 값을 알아야 이제 K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을 5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0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K1, K2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조금 싫다면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KT 플러스 1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KT 더하기 0.5에 KT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0.1의 KT. 그럼 이제 T가 0일 때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니까 K1을 계산할 수 있겠죠. K0, K0, K0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K0 값 5를 넣어주면 5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K1을 계산할 수 있어요.
K1을 찾은 다음에 다시 K1을 여기에 넣어줘요. 그럼 K2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K2를 찾았으면 다시 K2를 여기에 넣어줘요. 그럼 다시 K3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K0의 값이 주어지면 러브 모션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이제 K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우리가 트랙할 수 있겠죠.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엑셀 같은 거 여러분 쓰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에서 계산한 걸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자,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 이게 이제 타임이고요. 0, 0기에 최초의 자본 스탁 5가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가정을 한 것이고요. 자, K가 주어지면 얼마만큼을 생산할까요? 저 여기 두 번째 컬럼은 Y는 K의 3분의 1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의 3분의 1승은 1.71 정도 돼요. 그래서 5의 3분의 1승입니다. 자, 5의 3분의 1승을 계산을 해요. 이게 Y고요. 그래서 1인당 산출량 스몰 Y고, 그래서 1인당 투자는 1인당 산출량의 0.5만큼이니까 이제 이게 바로 S의 Y 혹은 S의 K의 3분의 1승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인당 산출량 1.71의 절반인 0.85가 1인당 투자 이게 바로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투자는 0.85만큼이고요. 감가상각은 얼마만큼이냐면 감가상각은 그 시기 초에 그 연기 초에 자본 스탁의 10%예요. 이거의 10%인 0.5만큼이 마모가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기에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 스탁, 그러니까 연기의 순투자, 넷 인베스트먼트는 1인당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니까 0.85에서 0.5를 뺀 0.35가 되겠죠. 그게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에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 스탁의 크기가 0.35라는 것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기 초의 자본 스탁은 연기 초의 자본 스탁 5에다가 연기에 새롭게 늘어난 1인당 자본 스탁 0.35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기의 자본 스탁은 5.35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기 초의 자본 스탁이 5.35예요. 5.35를 투입해서 철근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5.35의 3분의 1승을 해서 얘가 Y라고 했습니다. 얘가 바로 I고요. 얘가 바로 델타 K죠. 그러면 1.75가 되고 생산한 것 중에 절반을 투자를 하니까요. 1.75에 0.5를 곱해서 0.87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베스트먼트고 1기에 얼마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마모가 되냐면 5.35의 10%니까 약 0.54, 정확히 말하면 0.535가 되는데 제가 반올림한 거예요. 0.54가 됩니다. 자, 그러면 1기 동안 이루어지는 넷 인베스트먼트는 이 둘의 차이입니다. 0.87 마이너스 0.54 이 값은 0.34와 같고요. 이 0.34가 바로 1기에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의 양이에요. 그래서 1기 초에 자본 스탁 5.35에다가 1기의 넷 인베스트먼트인 0.34를 더하면 2기 초에 자본 스탁 5.69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계산을 해 나가면 자본 스탁이 쭉 늘어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무한히 늘어날까? 아니면 어느 점으로 수렴해 갈까?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자,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입니다. 타임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날까?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쭉 서서히 늘어나서 어느 한 점에 수렴할까?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잠시 이 테이블을 보시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최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을 5만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